1시 9분 막 됐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앱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2부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이 시간을 좀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월요일부터 좀 다뤄야겠다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다루게 됐고,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국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고단방 이런 방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카카오톡은 CPU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흔적이 남는데 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CPU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 화면을 캡처하지 않는 흔적이 안 남고 네. 물론 본사의 서버에는 그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밀 SNS 기능이 좀 높은 보안수준이 높은 거라서 많이 쓰는 네. 텔레그램 메신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일종의 채팅방 같은 거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치할 수 있는데 그 개설하는 방법 자체를 이 범죄자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왜 N번방이냐면 예. 1차, 2차, 3차, 4차, 8차까지 가면서 그 어떤 범죄물의 상당히 잔혹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1번방에 들어가서 예. 일종의 맛보기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게 되면 2번방에 더 높은 수준으로 또 그 어떤 주소를 통해서 옮겨주고 예. 그리고 옮겨주고 이런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N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수법을 개발을 한 것이 얘네들 중에 일부가 된 거고 예. 박사라고 하는 이 범죄자는 지금 어떤 조주빈은 원래의 N번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N번방의 방식을 이 박사 조주빈이 더 고도로 그러니까 수익형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중간에 다른 어떤 고단방 같은 것도 그와 비슷한 범죄자들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갖고 여럿이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갖고 나온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성착취 범죄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텔레그램이라는 걸 이용하는 이런 범죄가 여러 곳에서 있었다는 거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텔레그램이 보안성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소라넷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음란물. 그게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음란물을 어디로 옮길까 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선택을 한 거야. 예. 그중에 닉네임 갓이라는 닉네임자가 있어요. 갓. 네. 그게 2018년도에 요것을 텔레그램으로 옮겨가지고 동영상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뭘 착안했냐면은 갓이 그 미성년자들이 혹시 일탈 계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일탈 계정은 또 뭡니까? 자기들의 호기심 때문에 자기들 신체 일부분 나체 같은 걸 찍어서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나체 찍어 하는 건데 그거를 계정을 탈취해가지고 예. 그 계정에 나체 찍은 걸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수사관이라고 빙자를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신상 정보를 알아낸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좀 더 수위 높인 그 성행위 착취행위를 받았던 것이 첫 번에 그 갓갓이라고 했는데 갓갓이 갑자기 2019년 2월 달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학생인데 아마 대학 수능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 뒤에 일어난 게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왓치맨이 고단방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그런데 왓치맨도 2019년도 발견한 게 9월 달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텔레그램 그 동영상 음란 동영상을 사용했던 지금 말씀하신 조주빈이가 박사방을 만들었는데 이 박사방은 좀 더 세밀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사는 그 홍보를 했습니다. 피팅 모델이라든지 알바 모델을 뽑는다. 네.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찍어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협박을 하면서 더 크게
더 수위 높은 음란물을 받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각 방은 틀리지만은 N번방이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있어요. 네. 근데 그걸 통칭해 가지고 지금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N번방이라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음란 동영상, 성착취 동영상들을 가입해 가지고 착취하는 영상을 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범인들을 통칭한 거죠.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도 범죄지만 단순히 그냥 뭐 음란물을 유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음란물을 만들기 위한 성폭력, 성착취 이런 것들이 수반되고 병행됐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음란물이라는 것은 이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가학적 행위를 하는 착취형 동영상인 겁니다. 예. 학대를 하는 범죄의 물인 거죠. 예. 그 범죄의 물에는 다양한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적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학대라든가 아주 잔혹 행위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일부가 성적인 착취가 드는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란물로 교정하면 이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그를 통해서 다른 일종의 부하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구조 이 한 4-5가지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 그중에 조주빈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전임자가 왓치맨인 네, 거고 왓치맨, 그 앞에 뭐 가까시라고 하는데 좀 이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협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범죄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고 예. 같이 운영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형태가 나타난 것도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입니다. 근데 그 성폭행, 성추행 아니면 성착취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지금 보면은 박사방 같은 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은 거예요. 약점을 잡았다. 잡았어요. 예. 잡아놓은 약점을 잡아놓고 만약에 내 말 듣지 않으면은 이거를 가족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사회에 뿌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성년자들인데 여성들이 상당히 겁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빙자를 해가지고 좀 더 높게 쉽게 얘기해서 말해서 뭐가 있지만 성폭행 영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변기물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신체의 중요 부분에 무슨 벌레 듣게 만들고 이런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 피해 당한 사람들이 거의 성적 노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했냐면 뭐 말 들어오면 팬티를 쓰고 새끼손가락을 손에 대고 내가 노예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물을 받고 만약에 안 보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랫사람은 그 나치 영상을 뿌렸기 때문에 겁을 더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박사 조주빈이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심리적으로는 터널링 이펙트라고 인지 터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만 인식이 빠지게끔 해버립니다. 그게 세뇌시키는 방법이 그죠. 예. 그걸 일종에서 그루밍이라고 하게 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방법인 거죠. 그 다른 어떤 방법이 없게끔 차단하는 방법을 써서 조주빈이가 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전혀 이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 피해자들이 거기에 가입하거나 그럴 때 신분을 노출하게끔 하는. 네. 신분증을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협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건. 그렇죠. 예. 몽땅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만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밀방을 만들어가지고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회원을 모집했는데 1단계 그러니까 맛보기 회원도 있지만 1단계 회원은 20만 원을 내면 1단계 2등급 회원은 70만 원 3단계 회원은 150만 원을 받고 수위가 좀 더 높아지는 걸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하면은 그 회원들은 그 영상이 성년이건 미성년자건 그게 성착취물인 줄 알고 돈을 내고 가입을 했고 그걸 시청을 했고 또 소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입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조주빈은 잡혀서 지금 신상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그 앞에 있었던 뭐 왓치맨, 갓갓 이런 그 주도적으로 활동했들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거에 잡았어요. 마침에는 검거가 돼가지고 구형을 했죠. 3년 6개월. 예, 구형이 근데 됐고 예. 결심 공판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아, 3년 연결돼가지고. 6개월에 예. 구형이 너무 작다는 여론 때문에 일종의 변론 재개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 다른 그 각각은 각각은 추적 중이죠.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조주빈은 그럼 공개가 됐으면 그럼 이미 잡은 그 왓치맨이라는 사람은 공개가 안 돼요? 그건 검찰에서 이제 지금 일정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판사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그게 신청했다 그러니까 신상 공개 명령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인정하게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각각 같은 경우는 건거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일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지방청별로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주빈이는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가 말씀드린 그 왓치맨 전모 씨라고 38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피고인이죠. 재판부에서 결정 내려주면은 공개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다른 어떤 이 여러 가지 이거 관람을 했다고 하는 26만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거한 다음에 예. 법에 분명히 성폭력 25조에 그 조항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판단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텔레그램 내 이런 그 성착취 영상들을 유통하고 하는 뭐 N번방, 박사방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다 여기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더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많죠. 예. 더 있죠. 그것도 다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 가입자입니다. 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도 지금 200만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대화방 참여자 수가 뭐 10,000명에 이른다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전혀 이게 뭐 은밀하게 음정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법에 따라서 분명히 그 신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검거를 해서 신상 공개까지 가는 건 또 실이 걸리겠지만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암호화폐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반드시 추적될 수 있고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피의자 박조주빈의 그 휴대폰 내역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를 찾게 되면 저희가 먼저 계좌 추적을 합니다. 계좌 추적하게 되면 입금자들 좀 확인이 되고요. 네. 물론 암호화폐를 해가지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거든요. 저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있죠. 가상화폐. 예. 거기에 저도 가입돼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휴대폰도 압수를 했고 그다음 PC도 압수를 했고 그다음 가상화폐 거래소도 압수를 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거래된 내용의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일설에서는 가입자가 회원들 말하는 겁니다. 회원들이 10,000명이니 3,000명이나 하는데 어떻든 그 인원의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회원 가입자들은 단순히 시청한 것이 아니고 소지한 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피의자들 전부 소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 가해자들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확인하고 돈 주고 가입했던 사람들은 익명성 이게 보장이 됐다고 해서 그걸 했을 것 같은데 텔레그램은 뭐 보안성도 높다 그러고 해외 서버가 있다 그러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도 하는데 그거 없이도 말씀하신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런 쪽만 확인을 하면 국내에서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이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형태의 대화방은 상관없습니다. 네. 뭐 그게 사라지니까. 근데 이것은 이 조주빈이라든가 이 각각 같은 애들이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그걸 찍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 신상을 자기 하드에 보관한 겁니다. 자기 핸드폰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 수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추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텔레그램이 은밀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것은 텔레그램 자체의 특성이지 네. 범죄로 이용되는 결과물에 대한 걸 저희는 추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증을 받을 때 자기 주민등록증을 찍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이 조주빈이가 세밀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입금한 사람을 무조건 다 가입하는 게 아니고 회원들을. 회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찍는 사진을 자기들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 남자란 인증을 하고 그 회원들은 그렇게 해야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비밀방에
이 가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예. 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영상이라든지 자료도 충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입하려면 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보내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해야 돼.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이 돈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고 검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처벌은 또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쪽에 그 처벌 수위라든가 형량이 상당히 낮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형량이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법에는 법정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사분들이 최소한의 형량만 구형해 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나 200만 원이면 나올 수 있어라고 되게 자신 있게 이 텔레그램상에서도 떠들어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반드시 빠르게 이걸 바꿔야 되는 법입니다. 형량도 높여야 되지만 실제적 처벌이 높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로 여성 청소년 보호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네. 지금 제작한 거 아동을 말합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을 처할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단순히 지금 아까 소지한 사람, 단순히 소지한 거 이건 아동 청소년 말하는 겁니다. 성인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벌금을 처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단순히 소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조주빈하고 공범 관계가 아니냐. 공범으로까지 추정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작에 관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좀 더 수위 높은 걸 찍어 보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은 확대나 유추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단순 소지가 아니고 그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도 뭐 공범관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사법부가 너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네. 가해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증거 입증력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오고 그래서 현장의 경찰들만 골탕을 먹거나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검사가 기소도 안 해주고 판사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벌금형 때려버리는 상황은 분명히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정형은 높여놨어도 실제로 또 판사님들이 너무 낮게 해버리면 이거는 실제로 효력이 없는 거죠. 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이것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조주빈이 10억대 수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2018년도에. 그러면 지금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많은 수십억의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소문은 그런데요. 일단 경찰에서 압수한 돈은 1억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을 압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마 그 방을 그 비밀방 그러니까 엠번방을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그 가입자들 회원들한테 상당히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찰만 압수했고 나머지 재산 문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빼돌렸다고 그러면 추적을 또 해야 되겠죠. 현재 압수한 거는 1억 3천만 원 정도는 아주 압수했다. 치밀하게도 현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현금만 자기 부하들한테 어디 가서 던지기 수법으로 가져와서 현금만 받았기 때문에 추적 안 되게끔 했지만 가상화폐로도 받았다면서요. 그렇게도 받고 이렇게도 받았습니다.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지금 얘기하시는데 가상화폐를 가지고 가상화폐가 들어와요. 예. 그거를 거래소에서 현금화. 우리나라 돈을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8775님. 이 사람들 모두 잡고 신상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항상 약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 또 다른 성범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 엄벌해서 이런 범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희애자님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이 범죄에 대한 상당히 분노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내용도 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아는 경찰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지금 그 검찰 송치하면서 이 조주빈의 얘기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다루겠고요. 잠시만 그 전에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가입한 사람들, 본 사람들, 돈 낸 사람들. 이거 다 공개해도 되는 거죠?
성폭력법 처벌의 25조에 예.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강법의 신상 공개하고는 달리 네. 이것은 사안의 경중을 사회적인 어떤 피해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신상 공개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네. 법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특정 강력범죄 같은 강도 강간 이런 거지만 성폭력 범죄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성폭력 피의자라고 돼 있어요. 성폭력 피의자. 피의자. 네. 성폭력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여기는 추행이라든지 강간도 있으면 당연히 조수빈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청이자 소지. 네. 이 소지한 것만 가지고는 성폭력 범죄를 보느냐. 그렇죠. 성폭력 범죄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죄를 범했다고 충분한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알 권리도 있고 또 피해자의 재범이라든지 범죄 예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필요하다.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범죄 자체가 성폭력 피의자 범죄냐. 그건 뭐냐면 조짐이 빼놓고 단순히 한 번 시청한 사람들.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조금. 예,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네. 14조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있고 또 소지에 대한 부분이 아청법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걸 포괄적으로 성폭력 범죄로 봤을 경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그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안 해왔다. 안 해왔기 논란이 때문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두 번째로 저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뭐 정치인이라든가 무슨 뭐 언론인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히 단순히 그냥 앞서 말씀했던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음란물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성범죄물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시키고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측면만큼은 꼭 좀 끝까지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그 인식이 있었어요. 그게 예. 그걸 지불하면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범죄에 동기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제작, 판매 유통은 당연히 처벌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청은 처벌할 법은 없어요. 없는데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아청법에는 처벌이 되거든요. 네. 성인물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에 소지라고 됐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회원에 가입했거나 아니면 그걸 다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수조사해가지고 전체를 조사를 해라. 한다면 인원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정부나 경찰청에서는 인원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수사단도 만들었고 또 그리고 이 기획사가 6월 달에 끝날 걸 12월로 연장을 해놨어요. 네. 6개월 더 1년 동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수사관들 사이버 수사대 그 유능한 수사관들을 좀 더 보충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범 조주빈은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 뉴스에 나왔지만 벼랑간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했어요. 이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이거는 타인에 대한 범죄 전가입니다. 누군가 내가 범죄한 게 아니라 악마가 나를 시켜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 언어 수법이죠. 외국 네. 전략적인 말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악마입니다. 본인이 악마가 된 건 본인 책임인 거지 왜 다른 사람 책임을 합니까? 이건 그렇고 또 하나는 손석희 사장이 어떻게 관여됐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은 네. 자기에 대한 자기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급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SNS에 자기가 이제 과장된 건데 손석희 회장하고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뭐 그 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윤장현 광주시장. 정치인들하고도 예. 자기가 친밀함이 있고 또 언론계에도 친밀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물이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점의 인사라고 자기가 뭐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데 나이도 속였다 그래요. 네. 25세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대나 50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선이 써놓고 나서 아마 이번에 경찰의 종로소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소문에 의하면은 그 아마 그 김웅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 비리 준다 그래가 USB로 준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지 않았냐라고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뭐 손석희 저 JTBC 사장이라든지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교수님이 말한 대로 조주빈이가 자기 사건을 축소시키고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인 거죠. 예.
그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어려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뭐 흉악한 범죄자처럼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범죄학 용어로 초포식자라고 합니다. 초포식자. 슈퍼 프레데터라는 범죄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14세, 24세까지 감정이 없고 무자비하며 범죄에 대한 범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존재들. 그들이 미국의 살인 범죄와 살인 그 가해의 상당 부분을 하는 존재라고 해서 미국의 범죄학에서는 상당히 주목하는 존재들인데 사이코패스를 지배하는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네. 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학대하는 존재들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것은 90년대에는 우리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것까지 논쟁을 해갖고 그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상위하는 존재죠. 그걸 진화된 존재네요. 그래서 그들이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슈퍼 프레데터라는 개념을 써서 이들에 대한 범죄 심리적인 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거 범죄적 이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걸 노리지만 않습니다. 지배력, 권력력이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악마 성향을 가지고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봉사단체에서 부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자기가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청소년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중적 이상을 한 건데 한쪽에서는 악랄한 그런 범행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봉사를 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를 뛰어넘는 그 최상위의 포식자다. 그것도 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는 머시 머더라고 해서 자비살인이라는 존재를 하는데 자비살인. 예. 자기보다 무력한 존재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희열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장애인들한테 봉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죠, 조주빈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무슨 뭐 성적인 어떤 특이의 성향을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뛰어넘는 사회적인 어떤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이건 더 큰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존재들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연구가 아직 걸음마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께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된 피해자분들 이분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심리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심리치료는 사회성 치료가 먼저입니다. 고립되게 조주빈이 세뇌를 시킨 겁니다. 혼자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줘야 방식으로 이들 심리치료가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리치료도 필요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지금 그 동영상의 원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원본 폐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본 같은 게 도는 것에 대해서 원천 차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게 피해자들의 또 2차 피해가 없도록 완전히 그거를 삭제시키고 소멸시켜야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